자, 배터리 소재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배터리 소재사. 견조한 실적이냐 아니면 컨센서스 하회냐. 요 클립이 또 올라가면 너네 또 나쁘게 얘기하는구나 또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기사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브릿지 경제 기사인데 배터리 소재사들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의 견조한 성적표가 예고가 됐다. 하지만 양극재 판가 하락과 출하량 하향 조정이 겹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온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부분에서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다. 그래서 석유화학 부분은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쪼그라들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못 맞출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여러 가지가 좋지만 컨센서스보다는 영업이익이 22% 하회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요거를 괜찮게 봐야 되는 건지 혹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드린 포스코와 그리고 LG 쪽의 배터리 소재주를 중심으로 지금도 괜찮은 건지 이런 뉴스들 괜찮게 봐야 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긍정적으로 보시면 O, 부정적으로 보시면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배터리 소재주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상엽 이사님부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만 들어볼게요. 이 기사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까? 잘 읽어주셨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소재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한두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은 배터리 업체에 있어서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잠깐 노트북 좀 보여주시면은 예. 지금 이제 LG화학의 일봉입니다. LG화학의 일봉인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제가 좀 동그라미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보시면은 저기 한 75만 원 초반이 좀 앞에 작년 하반기서부터도 좀 고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곳이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아래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일봉만 놓고 보면 장기 평선도 깨졌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주봉을 보시면요.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어떻죠? 올해 1월부터 상승한 곳이 어디죠? 주봉에서 장기 이평선 갈색 200주 이평선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보면은 200주 이평선 거의 큰 차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더라도 나올 수 있는 곳까지 하락해 있어서 65만 원 이하에서는 일봉상 봤을 때는 뭔가 다 깨진 것 같아요. 차트도 안 좋고 근데 주봉상 놓고 봤을 때는 65만 원 이하에서는 그래 실적 좀 부담돼. 실적 발표할 때까지 우려감이 좀 있겠네. 그러면은 나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모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전략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 이평선의 바닥 근처에 찍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미 벌써 많이 녹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LG화학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도 좋죠. 그래서 저도 좋아서 따라가고 싶은데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너무 높게 올라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편안한 선택이 배터리 내에서도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 자료로 한번 설명을 빨리빨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 빨간색과 검은색 선은 코스피 대비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가 얼마나 강한지,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 내에서도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압도적으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시장보다도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퍼밴드 보면 지금 아주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 상단까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PBR 밴드도 이미 역사적인 밴드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물론 여기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을 하게 되면 더 밴드가 위로 이렇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조금 LG화학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완전히 포스코 퓨처엠하고 반대 그림이죠, 지금.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LG화학이 지금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예. 화학업종 내에서도 플러스입니다. 이 노란색은
코스피가 화학업종인 코스피보다는 언더퍼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낫지만 포스코 퓨처엠과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좀 소외되어 있는 2차전지 소재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냐? 결국에는 이 종목은 2차전지보다는 여전히 석유화학 쪽의 포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지금 수출 동향을 한번 보시죠. S-OIL이 최근에 계속 신저가 가시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석유화학 수출 잘 안 되죠. 그다음에 화학 제품도 수출 잘 안 되죠. 이러다 보니까 LG화학은 일단 가장 큰 이익을 벌어들이는 NCC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주가가 좀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NCC를 그래서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NCC의 수익 스프레드와 LG화학의 이 움직임은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 영업이익이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요. 최근에 8,860억 정도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숫자는 4월달, 5월달만 하더라도 한 9천억에서 1조는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화학 쪽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PBR로 보시면 주가는 1.6배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2014년도부터 주가와 PBR 동향을 보면 이 주가는 거의 그래도 1.6배 정도면 바닥이구나라는 것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BR 밴드 시클리컬 업종은 PER이 아니라 PBR로 봐야 되는데요. 이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서 그렇지 밸류에이션은 나쁘지 않다. 다만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피치포크 추세선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추세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번에 여기를 이탈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 오히려 그때쯤이면 한번 분할 매수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LG화학은 그럼 이상엽 이사님이랑 우리 민재기 팀장님이랑 의견은 비슷하네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녹아있는 상황이어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괜찮다.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포스코 퓨처 M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증권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560억 정도 예상, 컨센서스보다 22% 하회할 것이다. 양극재 부문의 판가 하락 그리고 출하량 하향 조정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서다. 요거는 실적이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술적인 위치와 수급과 그리고 요 내용 민재기 팀장님부터. 네,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예. 추가적인 아마 계약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이제 추가 공급 계약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저는 한 번쯤 팔아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고 제가 LG화학을 선택한 이유는 방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딱 이 부분입니다. 이게 23년도고요, 원래 24년, 25년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120배, 내년도 기준으로 70배 정도 수준에서 이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재료가 나오면 좀 팔고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르는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좀 편안하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좀 중장기 그림은 그려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참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퓨처엠이 좀 더 좋은데 그렇죠. 주가는 많이 올라간 선반영이 돼 상황인 있다라는 거고 거죠. 좀. LG화학은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뭐 재료가 좀 섞여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못 가서 조금 싼 상황인 거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까요? 예. LG화학이 장기적으로 괜찮은 그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올해 하반기 내년도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전구체 회사들이 많이 예, 성장을 예.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전구체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자본력이 있거나 뭐 이러한 기업들, 규모가 수직 계열화가 되는 기업들만 결국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쵸.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잘구레한 기업들을 LG화학이 아마 M&A를 해서 다 인수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차전지 이제 이 사업부는 훨씬 더 부각이 될 것이고 지금은 석유화학 부분이 크지만 예.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좀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LG화학이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뭔가 좀 LG화학에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네네. 이상엽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 지금 내용적인 측면, 위치적인 측면, 밸류에이션 측면은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네. 둘 중에 하나만 픽업을 한다면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입니까? 저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겠습니다. 와, 가는 놈이 더 간다. 네.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앞두고 좀 쉬어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 좀 쉬어가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소재하면 또 중요한 게 2차 전지대에서는 밸류 체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된 게 뭐냐면 기존에 2030년에 우리 양극재 62만 톤인데 무려 한 40만 톤 이상 증가시켜서 100만 톤 생산할게라고 했잖아요. 그럼 양극재 늘어나죠. 전구체 투자도 늘린다네요. 예. 또 흑연계 음극재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그 소재 밸류 체인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 퓨처엠 좀 올라왔지만 계속해서 포스코 그룹의 좀 후광도 볼 수 있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네.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중 둘 중 하나 골라야 되면 어떤 걸 골라야 될까?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요게 재밌어서 배터리 소재주 탑픽을 저희가 미리 여쭤봤는데 민재기 팀장님이 하이드로 리튬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예. 가격 전략과 내용 아, 한번 네네. 잠깐만 들어볼까요? 네. 저는 기초 소재도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고 중요하지만 예. 그 앞단에 있는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앞에 광물 자원, 기초 소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게르마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출을 안 하고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극화 물질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내재화하고 국산화해야 되는 부분은 예.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만금에서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드로 리튬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디어 수산화 리튬 국내 최초로 착공식을 합니다. 공장을 만 톤 규모로. 그러면 아마 지금은 우리가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뭐 이런 기업들이 수산화 리튬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 작은 회사로는 하이드로 리튬이 앞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 정도 보실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엽 이사님도 한 2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네. 탑픽 종목이랑 가격 전략만. 네, 음극재 쪽에서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네,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 개선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 사용량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2년 전에 저기 이제 탐방도 갔다 왔는데 목표가는 12만 원, 1차 목표가로 12만 원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넉넉히 듣고 있다가 제가 시간을 늦춰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LG화학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